안녕하세요. 듀네메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반 444 큐브 기초 해법 영상이에요. 일단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주변 지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보통은 제가 만든 해법으로만 지금까지는 해법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좀 예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존에 제가 만든 해법을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틀으셨다면은 오늘만큼은 그냥 뒤로 가게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단계부터 차근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설명드릴게요. 1단계는 우리가 444 큐브에서는요. 여기 있는 센터가 다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 333 큐브에서는 센터가 이렇게 하나 조각이기 때문에 이미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맞춰줘야 하는 수고스러움은 없어요. 일반 333 큐브에서는. 근데 여기 있는 이 센터가 네 조각이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조각으로 된 이 센터 조각들이 지금 모조리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여기 있는 이 센터 네 조각을 다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아줄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큐브들은 색깔 배치가 있어요. 그 색깔 배치를 외워주시면 좋으신데 일단 우리가 흰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흰색 반대편은 무조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그리고 흰색을 기준으로 파란색이 하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파란색의 왼쪽 부분은 무조건 빨간색이고 빨간색이 또 왼쪽 부분은 무조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의 왼쪽 부분은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기준으로 이런 색 배치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 색 배치를 혹시나 잊으셨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한 코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흰색이니까 여기 흰색 맞추고 여기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맞추고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맞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큐브가 정해진 색깔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편이 훨씬 더 속 편해요. 그러면은 이 색 배치를 꼭 익혀두시고 여러분들 이 색 배치를 외웠다라는 가정 하에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흰색부터 맞출게요. 여러분들 이 센터 부분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둘둘 상황을 유도를 해가지고 두 개씩 짝 지우고 두 개씩 짝 지어서 두 개를 합친다. 그래서 네 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장 흰색깔 흰색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있는 이 흰색 이미 두 개가 맞춰진 게 있네요. 인접해 있는 이 장소에 흰색 조각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일단 가까운 데로 가져가 볼게요. 그냥 밀어버리면 밀려버리죠. 그래서 그냥 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얘가 지나가는 이 길목, 그러니까 이 라인에다가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 비어있는 공간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맞춰져요. 그러면 여기 흰색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흰색을 여기다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흰색이 하나, 둘, 셋 하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설명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셋 하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둘둘 상황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둘둘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얘를 그냥 올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셋 하나 상황이 그냥 반복될 뿐이죠. 그러면 윗판을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은요, 봐보세요. 이렇게 돌린 상황에서 위로 올리면 둘 상황이 되긴 했는데 이 둘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번 얘를 그냥 쭉 밀어볼까요? 그러면 쭉 한번 밀어버리면 붙어서 붙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으로 유도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비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빈 길을 타고 얘 두 개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붙어있는 조각 둘을 만든 상태에서 합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색 센터를 맞췄네요. 흰색의 반대편은 노란색이라 그랬죠. 그럼 노란색을 한번 맞춰볼게요. 노란색을 맞춰보면 여기 노란색 3개나 있네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센터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을 여기다가 맞춰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 배치에 어긋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 센터를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흰색의 반대편은 노란색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노란색 3조각이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도 봐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노란색 2개를요. 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노란색을 그냥 밀어버리세요. 밀어버리고 여기 있는 이 2개 있는 상황을 이쪽으로 한번 치워보세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을 늘리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빈 곳을 타고 내려오면 돼요. 노란색이 하나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 하나가 추가적으로 더 맞춰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빈 공간을 타고 내려온다. 이 개념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셋 하나 상황이 발생했죠. 셋 하나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둘 상황으로 유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딱 그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이 조각을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2개가 합쳐진 상태에서 저쪽으로 가버리겠죠. 그러면 밀어볼게요. 그럼 둘 상황이 유도가 됩니다. 붙어서 붙은 상태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있는 이 빈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 빈 공간을 타고 이 2개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4조각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색 배치 또 조심하셔야 돼요. 흰색을 기준으로 파란색 하나 맞춰볼게요. 파란색. 어차피 파란색. 아까 말씀드렸죠. 파란색 왼쪽은 빨간색. 빨간색 왼쪽은 초록색. 초록색 왼쪽은 주황색.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없다고 생각할게요. 초록색 다 맞춰진 상태인데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파란색 2개가 가지런히 있네요. 그러면 큐브를 이렇게 보고 빨간색을 위쪽으로 보고 여기 파란색으로 생각하고 맞출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 이럴 때는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빈 공간을 이렇게 대주고 여기 있는 파란색을 빈 공간을 타고 올려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셋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파란색을 그냥 밀면 여전히 셋 하나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돌리면 2개를 밀어버리고 얘가 치고 올라가서 붙어서 둘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주고 빈 공간을 타고 그대로 여기를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센터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왼쪽은 빨간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여기다가 맞출게요. 빨간색 이미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을 이쪽으로 어떻게 내릴까요? 지금부터는 공간의 제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파란색.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빨간색을 이쪽으로 그냥 미세요. 그냥 밀어서 2개를 붙여버리세요. 그래서 2개가 지금까지 2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2개를 붙여버리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파란색 2개가 뒤쪽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간을 이쪽으로 대주고 같은 선상으로 대주고 파란색은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2개는 합쳐진 상태에서 파란색을 밀어서 파란색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빨간색은 하나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공교롭게 건너편에 있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때는 봐보세요. 이럴 때도 똑같습니다. 빨간색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개념은 똑같아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럴 때는 여기는 빨간색 2개를
여기는 빨간색 2개로 그냥 대체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색이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빈 공간으로 이 빨간색을 다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빨간색 채워주고 파란색도 이상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 왼편은 초록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록색을 맞추겠습니다. 그럼 초록색을 맞추면 이렇게 볼게요. 근데 지금 둘둘 상황이긴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어때요? 서로 대각선 상황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밀어버리면 좀 그래요. 그냥 밀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밀어버립시다. 뭐 상관없어요. 버릴게요. 이렇게 일단 3 하나 상황을 유도하세요. 이 파란색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서 둘둘 상황으로 유지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내리면 3 하나 상황이 붙어져 있는 둘 상황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우리가 빨간색이 대각선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 둘둘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여기 초록색으로 채워줘야 한다 그랬어요. 초록색으로. 그러면 여기는 2개를 그대로 2개짜리를 밀어버리세요. 2개로 민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을 비어있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주황색을 이쪽으로 밀어버리면서 주황색도 맞고 초록색도 여기가 맞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지금 이 부분을요. 공식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냥 충분히 머리로 생각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가 있어요. 꼭 개념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굳이 공식이 필요 없는데 공식화시키지 않았어요. 1단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우리가 1단계 때 센터를 다 모았잖아요. 이제 센터를 모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1단계 설명하면서 일반 333 큐브의 이 센터가 마치 4조각 나 있는 거라는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센터가 4조각 나 있으니까 그 4조각 난 것을 센터로 다시 모은 작업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엣지도 봐보세요. 이 333 큐브에서 이 엣지 한 조각이 444 큐브에서는 2조각이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 엣지 조각을 2조각 난 엣지 조각들을 333 큐브에 이 하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색깔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색깔끼리.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흰색 빨간색 조각이 있어요. 여기 흰색 빨간색 조각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흰색 빨간색 조각이 이쪽으로 와서 2조각이지만 한 세트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엣지 모으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새로운 444 큐브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억지로 이 부분을 좀 틀어놨는데 여러분들 이 색 배치를 이런 식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색깔이 조각들이 서로 안 맞죠? 지금 색깔 한번 봐볼게요. 분명히 이 조각은 지금 여기가 흰색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 흰색 파란색은 그대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흰색 파란색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흰색은 그대로 바로 옆자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빨간색 흰색이랑 서로 짝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짝이. 그리고 여기 있는 주황색 흰색은 이쪽으로 가면 서로 짝이 맞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색 배치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흰색 파란색 조각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빨간색 흰색은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주황색 흰색은 뒤집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치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짝을 맞추고 싶으면은 여기 색깔을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조각은
이쪽으로 내려오고 짝이 맞고, 여기 있는 이 조각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짝이 맞고, 여기 있는 이 조각은 이쪽으로 간다 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익혀 두셔야 돼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을요, 그대로 내리면 흰색, 흰색, 파란색, 파란색 짝이 맞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여기만 짝이 맞으면 안 돼요. 센터가 한번 밀려서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센터를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인접해 있는 이 조각들을 얘네들, 그러니까 이 흰색, 파란색 이 조각을 인접해 있는 이 조각이랑 서로 맞바꾸면 돼요. 맞바꿀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이 짝이 맞춰진 이 조각을 중간층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돌리세요. 중간층으로.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이 틀어진 조각, 대기하고 있던 이 조각들이 그대로 밀어서 여기 있는 이 짝을 이룬 이 쌍들은 밑에서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리를 바꿨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역순으로 가면 되죠. 역순으로 가면 이쪽으로 다시 갔다가 여기 있는 흰색, 주황색이 그대로 밀려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이렇게 돌려줄 필요도 없는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는 이 조각은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하고 있던 이 조각이랑 이 조각을 바꾸면 되는데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얘를 중간총으로 보내라 그랬죠? 중간총으로. 그렇게 되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조각을 밀어서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쉬고 있고 얘를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위로 올리기만 하면 이제 짝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돌려줄 필요도 없는데 돌려보면 짝이 다 맞춰졌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색 배치 위주로 해가지고 얘를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엣지를 본격적으로 서로 한번 모아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색 배치가 여러분들 처음에 맞출 때 모든 조각들을 다 3개씩 맞추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령 봐보세요. 여기 있는 흰색, 파란색은 이쪽으로 내려오면 흰색, 파란색 짝이 맞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흰색, 빨간색은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흰색, 빨간색 조각을 우리가 굳이 찾아서 그렇죠? 가까운 데 있으면 찾으셔도 돼요. 여기 있네요. 흰색, 빨간색. 그러면은 여기 있는 조각을 이렇게 색 배치를 미리 우리가 했다 치면 봐보세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흰색, 파란색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짝이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흰색, 빨간색은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짝이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빨간색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짝이 맞진 않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두 쌍이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리라 그랬죠. 쭉 내려서 여기를 합치고 중앙이 흐트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을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맞춰진 이 쌍들을 중간층으로 내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돌려서 그러면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조각들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맞춰진 조각들은 여기서 한 턴 쉬고 있고 여기서 다시 역순으로 가서 얘가 올라오면서 여기 있는 쌍도 맞춰진다는 얘기죠. 근데 애초에 여기 있는 색깔들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맞춰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두 쌍을 맞췄습니다. 한 쌍, 두 쌍.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두 쌍씩, 세 쌍씩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한 쌍씩만 맞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봐보세요. 주황색, 흰색이 있네요. 그러면 주황색, 흰색이 여기 있네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배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시점 변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주황색, 흰색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쌍이 하나 맞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쌍 귀찮으시면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지켜주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미 맞춰진 쌍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맞춰진 쌍이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가는 맞춰진 쌍을 놓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여기다가 맞춰진 쌍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여기는 주황색, 흰색을 그대로 내려서 여기를 맞춰주고 센터가 하나 내려왔죠?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얘를 중간 쪽으로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이 쓸데없는 조각이 얘를 밀어버리고 맞춰진 조각은 여기서 쉰다 그랬죠? 그래서 역순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차피 흐트러진 조각이 분리가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이렇게. 어차피 흐트러진 조각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여기 초록색, 빨간색 조각이 있네요. 여기 마침 초록색, 빨간색 조각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색 배치를 이렇게 돌려서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여기 빨간색, 초록색이죠. 여기 빨간색, 초록색이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맞을까요? 안 맞겠죠. 이대로 내리면 같이 밀려버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뒤집으셔야 돼요. 그럼 뒤집을 때 2층에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초록색, 빨간색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침 여기 봐보세요. 노란색, 빨간색 조각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빨간색을 이렇게 배치시키면은 여기는 이 조각이 이쪽으로 가서 노란색, 빨간색도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선 두 쌍이 맞춰지겠네요. 봐보세요. 초록색, 빨간색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 한 쌍 맞춰주고 센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는 다시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쌍을 2층으로 내리고 여기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 쓸데없는 조각들을 얘네들을 밀어서 한 턴 쉬게 만들고 얘네들은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 센터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노란색, 빨간색도 여기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노란색, 파란색 있네요. 그러면 노란색, 파란색 조각이 여기 있네요. 노란색, 파란색.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노란색, 파란색이 이쪽으로 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돌렸다가 얘를 이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시점 전환하면 노란색, 파란색이 그대로 내려와서 노란색, 파란색이랑 짝이 이루어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맞춰진 쌍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그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쓸데없는 조각으로 여기를 대체하고 이미 틀어진 조각이 틀어지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내릴게요. 마침 여기 초록색, 주황색 있네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맞춰지겠네요. 여기를 내려서 일치시켜주고 센터가 밀렸으니까 센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조각들을 중간층으로 가서 쓸데없는 조각으로 밀어서 대체를 해주고 맞춰진 조각은 여기서 한 턴 쉬고 있고 이제 역순으로 가면 된다 그랬죠. 역순으로 가면 얘가 올라가면서 센터도 맞고 여기 짝도 하나 맞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 해볼게요. 흐트러진 조각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색 배치를 보시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숫자를 아직 안 맞춰진 쌍이 여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있네요. 그럼 아직 쌍을 하나 더 맞춰볼게요. 쌍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우리가 한번 왼쪽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계속 우리가 오른쪽에서만 했잖아요. 왼쪽도 상관없습니다. 왼쪽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게요.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니까 이제 왼쪽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왼쪽 라인에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여기 색깔이 맞죠? 자, 이번엔 센터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쓸데없는 조각으로 여기 있는 맞는 쌍을 대체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왼쪽에서 내려왔으니까 얘를 왼쪽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층으로 맞춰진 쌍을 내려주고 여기 쓸데없는 조각으로 얘를 밀어버리면 맞춰진 조각들은 여기서 밑바닥에서 한 턴 쉬고 있고 얘를 올려서 역순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한 쌍이 맞춰졌죠. 그러면 이제 한 쌍, 두 쌍, 아직 맞춰지지 않은 조각이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조각 쌍들을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 쌍이 남았을 때는 배치를 무조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배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봐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조각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맞게끔 배치시켜주고 그리고 여기가 주황색, 노란색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주황색, 노란색이 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조각은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이 조각은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온단 말은 밀어버린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배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얘를 뒤집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빨간색 조각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서 쌍이 맞겠죠? 주황색, 노란색 조각은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노란색, 주황색이랑 쌍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색, 초록색은 그대로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쌍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쌍들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합니다. 내려서 여기 있는 이 중간층을 내려서 여기 쌍 맞춰주고 센터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 맞춰진 조각을 일단 임시적으로 2층으로 놓고 여기 있는 조각으로 대체를 해서 역순으로 가볼게요. 역순으로 이렇게 가면 센터가 맞춰짐과 동시에 엣지 조각도 이렇게 맞춰진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엣지 쌍들을 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엣지 쌍을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예외형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엣지 쌍을 모을 때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식으로 계속 맞추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모든 엣지 쌍을 다 모았거든요. 색깔을 두 개씩.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흐트러진 쌍이 세 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쌍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셔서 여기가 흰색, 주황색이니까 그대로 내리면 여기가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두 쌍이 틀어지는 상황에서 봐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맞춰진 쌍을 여기다 놓게 되면 얘가 흐트러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무슨 현상이 발생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은 한 쌍을 맞추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맞춰버리면요. 봐보세요. 아까처럼 중간쪽으로 내리고 얘를 이쪽으로 대체를 하고 역순으로 간다 치면 이미 맞춰진 쌍이 다시 분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맞춘 게 의미가 없어지죠. 하나 맞췄는데 이미 맞춰진 쌍이 하나가 또 틀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봐보세요. 파란색, 흰색, 빨간색, 흰색. 봐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면요. 봐보세요. 몇 번을 하셔도요. 이 상황에서는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얘 맞췄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파란색, 흰색,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흰색, 주황색, 초록색. 계속 무한반복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하세요. 일단 봐보세요. 얘를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게 되면은요. 봐보세요. 주황, 파랑,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배열시키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단 아무 색깔이나 얘를 하나 희생을 시키세요. 그렇게 되면 두 쌍이 흐트러지던 게 세 쌍으로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이 맞춰진 쌍을 하나 희생시킬게요. 똑같이 합니다. 내려서 지금 여기가 안 맞긴 해요. 지금 하나를 희생시킨다 그랬어요. 얘를 이렇게 내려서 똑같이.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올려보면 봐보세요. 아까 두 쌍이 흐트러졌던 게 지금 총 세 쌍이
흐트러진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대로 배치를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가 맞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초록색, 주황색은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색 배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얘를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노란색은 그대로 내려와서 맞게 되고 여기는 초록색, 주황색은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와서 짝이 맞게 되고 흰색, 파란색은 이쪽으로 와서 짝이 맞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려서 짝 맞춰주고 센터 흐트러졌으니까 대체해준다는 의미에서 얘를 내려주고 여기는 기다리고 있는 이 흐트러진 쌍을 내려서 얘는 밀어버리고 다시 올려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모든 쌍들이 맞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예외형은 무한반복이 되니까 하나를 뒤집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외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3단계 설명드릴게요. 3단계는 일반 333 큐브 맞추는 것이랑 똑같아요.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1단계 때 뭘 했습니까? 1단계 때 우리가 일반 333 큐브의 이 센터가 444 큐브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센터 조각 하나가 4조각이 났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 때 그 색깔을 다 모아준 거예요. 그리고 2단계 때는 우리가 일반 333 큐브 엣지 조각이 2조각이 난 개념으로 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2조각을 색깔을 다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일반 333 큐브 맞추듯이 똑같이 맞춰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33 큐브 파트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333 큐브를 못 맞추는데 지금 444 큐브 맞추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제 그러신 분들은 꼭 333 큐브를 먼저 마스터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순서예요. 일단 크로스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코너 조각 맞출게요. 코너 조각. 지금 이 부분 그냥 빨리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333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333 큐브 강의를 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333 큐브는 제가 다시 나중에 찍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333 큐브에서 1층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층인데 2층은 위에서 조각을 찾으면 지금 맥락만 짚어 드린 거예요. 여기는 이 쌍이 맞춰진 이 엣지가 그대로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려면 왼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다 모으고 뭐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 부분이니까.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색깔 다 모아주고 이제 같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뭐 333 파트 강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를 밀어 넣어버리고 뺐다가 다시 넣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333 파트니까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밑으로 치워버리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여기서 같이 합쳐서 그냥 이렇게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333 큐브에 1층하고 2층이 맞춰졌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죠. 그리고 상판 OLL 해결할게요. 지금 기억자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거 두 번 해주고 십자 만들었습니다. 이호형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노란색이 2개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 중국 공식 사용할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상판을 다 맞춰버렸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여기 2개가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2개 교환을 해서 맞출게요. 이제 333 파트니까 억지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 엣지
진짜 예외형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지금 제 큐브에서는. 그럼 여기서 이 3사이클 돌리면 이 큐브가 다 맞춰지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444 큐브가 다 맞춰졌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외형을 제가 설명시켜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큐브는 예외형이 나와가지고 333 파트가 절대 안 맞춰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3단계를 거치고 나서 333 큐브를, 그러니까 333 파트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일반 333 큐브에서는 엣지가 하나, 두 개만 뒤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엣지가 적어도 3개나 4개가 흐트러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444 큐브 마지막 부분에서 엣지가 2개만 흐트러졌을 경우에는 얘 2개를 교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 가장 손쉬운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호 표시 혹시 아시는 분들은 밑에 기호 표시 써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기호 표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천천히 돌릴 테니까 이 움직임을 그냥 익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돌릴게요. 일단 얘를 여기 있는 이 한쪽 줄을요 180도 돌리세요. 90도가 아닙니다. 180도예요. 그러면 90도 한번, 90도 또 한번, 180도죠. 일단 180도 돌렸으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상판을 또 180도 돌리세요. 뭐 이쪽으로 돌리나 뭐 저쪽으로 돌리나 상관없으니까 180도니까 한번 90도, 두 번 180도. 이렇게 돌렸으면요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180도 돌려주세요. 90도 한번, 또 90도 한번, 180도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 이번에는 상판을 한층만 돌리지 마시고 두 층을 한꺼번에 180도.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상황에서 봐보세요. 여기 있는 이 흰 줄 있죠? 이 부분을 또 180도 돌립니다. 90도 한 번, 90도 또 한 번. 그래서 180도.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또 180도만 돌려주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서로 교환이 된 거죠. 그래서 예외형 케이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보 토끼 이빨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토끼 이빨, 이 두 개가 교환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외형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외형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예외형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우리가 333 파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또 죽어도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바로 엣지 하나만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엣지 하나를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얘가 토끼 이빨 상황인 거죠. 그냥 토끼 이빨. 이제 얘를 뒤집으려면 이 부분을 원리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호 표시 써드릴게요. 기호 표시가 편하신 분들은 기호 표시를 보시고, 아니면은 기호 표시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정말로 천천히 돌릴 테니까 그 움직임을 다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180도 돌립니다. 180도예요. 180도. 그럼 일자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을 또 180도 돌려서 일단 T자를 만들어 줍니다. 외우는 포인트예요. 외우는. 그런 다음에 상판을 또 180도 돌려주세요. 18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흰색 선을요 이번에는 90도로 한번 내려주고, 상판 또 180도. 여기 내려줬죠? 이번에는 여기를 90도로 내려줍니다. 90도로 내려주고 상판은 역시 또 180도. 여기 방금 내렸죠?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다시 올려주고 90도로 또 상판은 180도.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앞판을 돌려주셔야 돼요. 앞판은 90도 아닙니다. 180도요. 90도 한번, 90도 한번, 180도. 180도, 앞판을 180도 돌려줬으면 이 부분을 또 90도로 올려줍니다. 90도예요. 이번에는 90도로 올려주고 다시 앞판을 180도 돌려줍니다. 앞판을 180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까 오른쪽으로 올렸죠. 이번에는 왼쪽을 90도로 올려줍니다. 왼쪽을 90도로 올려주면 아까 초반에 그 T자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그 T자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180도. 이거야 뭐 이제 180도 한 번만 더 돌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토끼 이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린 예외형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은 마지막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진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예외형 1번과 예외형 2번 상황이 동시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동시에도. 그러면 일단 여기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는 맞아요. 근데 뒤집어졌죠? 마지막 예외형이었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얘랑 지금 서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외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외형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얘랑 얘 바꾸는 거 아까 자세히 보여드렸으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180도, 상판 180도, 그리고 다시 여기 180도. 이번에는 두 층을 같이 180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여기 180도, 그리고 중간층만 180도. 이렇게 하면 얘랑 얘가 바뀌어졌죠. 그리고 얘 아까 마지막에 알려드렸듯이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180도, 그리고 T자 만들어줘야죠. 뒤쪽 180도. 이제 상판 180도, 여기 90도 한번 내려주고, 다시 상판 180도, 이번에는 오른쪽 내려주고, 상판 180도. 오른쪽 다시 이번엔 90도로 올려주고, 상판 180도.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앞판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앞판 180도. 이 부분 올려주고, 다시 앞판 180도. 이번에는 왼쪽 올려주고, 그럼 T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T자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뒤쪽을 180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180도 하면 풀어지죠. 그래서 예외형이라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반 333 큐브 하듯이 하다가 좀 뭐가 이상하네 하면은 유형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